빨대형이 오늘 못 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부버즈님이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거. 예. 아, 유령칩. 예, 꼬북칩인데 예, 이렇게 예. 이런 거 받아오고 생일 기념으로. 이런 거 뭐. 오. 이제 포카 같은 것도. 뭐. 오. 그걸 최근에 노래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기 있잖아요 여기. 그걸 사이론 뒤에 이제 숨겨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제가 뒤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제가 갖다 놓은 건데 앞에 있었는데 네. 사이론이 오면서 뒤로 밀렸어요. 아, 사이론한테 예, 밀리면 안 저 되지. 망할 놈의 토트넘이 예, 이 클루셉스키를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예, 영입을 하겠다라는 예.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안 그래도 로마노가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렇죠. SNS에다가 토트넘은 기꺼이 클루셉스키의 이적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고 네. 그리고 너무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영입을 하고 싶어한다. 아, 예, 이런 SNS 올린 적이 있었죠. 일단 이 토트넘이 클루셉스키를 지금은 이제 임대를 해온 거죠. 네, 18개월 동안 임대고 다음 시즌까지 임대인데 네, 지금 영입을 하면 2,500만 파운드 정도. 한 400억 정도? 네, 하나로 하면 400억 정도의 영입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갔을 때 네, 혹시 토트넘이 챔스를 가거나 네, 아니면 시즌의 절반가량 이상을 클루셉스키가 소화를 하면 네. 그때는 또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유로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을.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임대비가 18개월 동안 1,000만 유로가 이제 일단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3,500만 유로의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로 따지면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혹시 토트넘이 챔스에 가거나 아니면 클루셉스키가 이 시즌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면서 옵션이 늘어난다. 옵션이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로 치면 460억 정도고 네. 지금 당장 영입하면 400억에 영입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를 싸게 영입할 수가 있는 건데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클루셉스키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다음 시즌까지 지켜보지 말고 아예 완전 영입을 해버리자. 60억 아끼자. 예. 요런 이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사실 클루셉스키가 이 토트넘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좀 봐야겠죠? 예, 그렇죠.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뭐 네. 일단 3골 6도움을 올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어쨌건 간에 그 선발 출전한 11경기에서 제가 알고 네. 7승 1무 3패로 알고 있어요.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을 때. 얘가 교체 출전 첫 2경기에서 패하고 아, 나서는 예, 7승 1무 3패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성적도 상당히 잘 올리고 있죠. 예, 물론 비교적 최근 2경기에서는 네. 팀도 어쨌건 연달아서 패했고 네. 그리고 클루셉스키도 약간 부진하긴 했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맞아요. 그냥 무엇보다도 저는 그게 조금 컸다라고 생각해요. 도어티가 있었을 때는 도어티가 조금 이제 치고 올라가 주면서 클루셉스키도 상당히 위로 올라갔고 실제 평균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위쪽에서 볼들을 받았어요. 클루셉스키가.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받으니까 약점인 이제 스피드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에메르송이랑 같이 서니까 클루셉스키가 뒤로 계속 밀려나가지고 그렇죠. 저기 이제 로메로하고 에메르송하고 그리고 클루셉스키하고 셋이서 모여라 꿈동산을 네. 하고 있더라고요. 예, 셋이 몰리니까 클루셉스키가 거기서부터 볼을 끌고 올라가기에는 스피드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렇죠. 상대한테 이제 에어싸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클루셉스키가 저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네. 가장 이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네. 가장 좋은 영입이었다라고 좀 보는데 네. 이 클루셉스키가 이 토트넘의 사실 문제점을 상당 부분 많이 해결해 줬다라고 예. 보거든요. 특히 이제 오른쪽 측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콘테 감독이 클루셉스키가 워낙에 이제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스피드의 최고 속도나 네. 스프린트 횟수나 이런 것들은 클루셉스키가 그냥 높거든요. 평균 이상인데 이 선수가 가속도가 붙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걸리죠, 예. 그래서 유벤투스에서도 이 선수를 이 알레그리 감독이 역습 상황에서 쓰려니까 그냥 스피드가 붙으면 괜찮은데 스피드가 붙기 전까지 속도가 너무 많이 걸려서 네. 결국에는 이제 유벤투스에서 이도저도 아닌 활약을 보여주고 왔는데 콘테 감독이 이 클루셉스키의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 살짝 높은 위치,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높은 위치에서 배치하고 거기서 그냥 뛰어가라. 높은 네. 위치에서 뛰면 뛰어가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훨씬 더 이 스피드에 대한 약점이 나오지 않겠다.
예. 이러면서 잘 이제 메꿔줬는데 대신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 위치는 저는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플레이했다고 보거든요. 예. 클루셉스키가 위에서 받을 때 그 자리가 모우라였으면 모우라가 드리블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볼 받고 볼 네. 전진시켜주는 플레이가 있었는데 손흥민이 이제 클루셉스키가 위에서 받으니까 손흥민이 볼을 운반하는 이런 플레이가 있어서 저는 손흥민에게는 이제 클루셉스키가 오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살짝 증가는 했다. 예. 이렇게 보는데 대신에 이제 클루셉스키가 있으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모우라가 있었으면 너무 모험적인 플레이, 네, 그렇죠. 과감한 플레이. 일단 그리고 연결이 너무 안 돼요. 그쵸. 모우라가 있을 때는 그냥 모우라가 패스 성공률도 한 75% 정도밖에 안 음. 되고, 예, 그리고 연계 같은 것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클룹세스키가 오면서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 뭐 네. 현지 이제 칼럼 같은 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긴 했었는데 케인이 내려오고 약간 좀 클룹세스키하고 손흥민이 투톱처럼 움직인다. 아 맞아요. 예, 그럴 때 있어서의 클룹세스키가 어쨌건 간에 나름 지탱해주면서 키핑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일정 부분 해주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동안은 솔직히 말하면 케인 손흥민만 공격 쪽에서 그렇죠. 구동이 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셋이서 구동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콘테 감독이 클룹세스키를 오른쪽 윙백에다가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물론 교체로도 몇 번 그렇죠. 이제 몇 번 내려서 나오긴 쓴 했죠. 적도 네. 있는데 저는 그게 훈련을 시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클룹세스키가 과거에는 왼발만 진짜 쓰던 선수였거든요. 맞아요. 예. 과거엔 정말 왼발밖에 안 썼는데 토트넘 와가지고서는 측면으로 빠져가지고 오른발 크로스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 그 에버튼전에 레길론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뉴캐슬전에는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 그게 다 오른발로 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그 클룹세스키한테는 이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셋을 보완적인 역할로 상당히 잘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예. 클루셉스키가 오면서 사실은 그 도어티와 에메르송이 사실은 콘테 감독 체제에서 윙백의 예.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그냥 윙어처럼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결국엔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인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 콘테 감독이 잘 이제 뭔가 조각을 잘 맞춘 거죠. 클루셉스키는 느리니까 조금 더 위에서 받는 대신에 도어티나 에메르송이 못 올라와 주니까 예. 대신 측면으로 빠져라. 예. 근데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졌을 때 나름 또 잘해주고 예. 하다 보니까 겨울 이적 시장 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그 토트넘의 문제점, 특히 이 네. 오른쪽에서의 문제점이 엄청 심각했잖아요. 네. 특히 로메로도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 네. 산체스, 에메르송, 모우라 갑갑하죠. 이름만 들어도 갑갑하네요. 예. 그 세 명의 이 삼각형이 상대 압박에도 이제 탈압박을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공격 상황에서도 너무나 부정확한 빌드업 보여주고 하면서 이 오른쪽 라인이 너무나 문제였는데 로메로도 돌아오고 그리고 쿨루셉스키를 콘테 감독이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오른쪽 라인의 문제도 많은 해결을 지금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클루셉스키의 영입이 지금 토트넘이 4위 싸움을 하는데 가장 뭐 중요한 예.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이제 토트넘은 더 개선되기 위해서는 네. 좌우 윙백 보강 무조건 필요하죠. 그렇죠. 예, 도어티가 없어지니까 클룹세스키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클루셉스키도 저는 일단 완전 영입을 했을 때 길게 봤을 때 조금 이제 리스크도 있다. 네. 클루셉스키가 유벤투스에서 보여줬던 문제점들, 네. 특히 뭐 지공 상황에서 생각보다 이 선수가 볼 소유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 선수인데 네. 생각보다 지공 상황에서 풀어나가는 능력, 좁은 공간에서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능력은 생각보다 또 부족하고 네. 그리고 유벤투스 시절에는 역습으로 할 때 또 스피드가 또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서 이게 좀 뭔가 유벤투스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이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토트넘에서 지금은 이제 콘테 감독도 워낙 지금 클루셉스키한테 독특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렇죠. 예. 지금 상대팀이 클루셉스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좀 잘 안 됐던 기간들이 네. 있었죠. 한 도어티랑 클루셉스키 배치시켜서 크로스 시키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읽히니까 네. 최근에 클루셉스키가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좀 많아지는 것 같다. 네. 뭐 네. 그럴 수 있죠. 거기다 도어티도 어쨌건 간에 조금 단순한 선수긴 그쵸. 하잖아요. 예, 스타일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더 보완되기 위해서는 일단 윙백의 보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윙백 보강은 무조건 돼야 되고. 맞아요. 예, 클룹세스키의 활용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성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 영입을 저는 빨리 하는 게 또 반대로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좀 영입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나오는 기사들 보면 뭐 한 7명, 8명 정도 교체할 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일단 뭐 센터백 보강은 무조건 그쵸. 필수고요. 그리고 좌우 윙백 다 보강해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또 이제 중앙에서 패스 뿌려줘야 될 선수도 보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포지션에 지금 걸쳐서 토트넘은 일단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예. 근데 클루셉스키처럼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한 선수가 임대로 온 선수가 잘해주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토트넘이 이 클루셉스키를 데려오고 클루셉스키가 잘한 건 이제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건 토트넘에게 이 다음 이적 시장에 대한 뭔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인트도 좀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클루셉스키가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예. 저는 근데 콘테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3-4-3 전형을 쓸지는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3-4-3을 메인으로 가져가려고 할 것 같긴 해요. 예, 왜냐면은 뭐 콘테 감독이 어쨌건 간에 그래도 물론 뭐 3-4-1-2 포메이션도 그쵸. 쓰고 또 이제 뭐 3-1-4-2 포메이션도 쓰고 뭐 이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클루셉스키를 완전 영입을 한다면은 더더욱 그냥 3-4-3이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가면서 조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주는 조금 줄 가능성이 그쵸. 있지 않을까? 예, 거기에 뭐 그가 예를 들면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설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3-4-1-2도 되고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라던가 이제 케인 선수한테도 조금 휴식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겠죠. 예. 저는 한 3-5-2도 사실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 네. 콘테 감독이 인터밀란 시절에도 그랬고 네. 뭐 유벤투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팀 때도 그랬고 사실 저는 3-5-2 전형을 네. 사용할 때가 이 콘테 감독의 뭔가 공격 패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 루카쿠가 버텨주고 라우타로가 세컨볼을 차지하고 네. 그때 뒤에서는 바렐라 올라오고 네. 좌우 측면에서 하키미, 페리시 뛰어가고 요게 진짜 정말 인상 깊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뭔가 3-4-3 전형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중원 싸움에 계속 밀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예. 아쉽더라고. 조금 그러기에는 그건 보강해야 될 사항이 그쵸?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토트넘엔 메찰라 유형의 선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메찰라처럼 볼을 끌고 올라가 주는 선수들이 2명이 일단 필요한데 호이비르나 벤탄쿠르나 다 그렇게 볼을 끌고 올라가는 유형들은 아니다 보니까 맞아. 그러면은 이거는 미드필더도 조금 많이 영입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그 뭐 3-4-2 그러니까 3-4-3을 쓴다면은 미드필더 한 명 정도만 보강을 해도 괜찮죠. 예, 괜찮거든요. 근데 이러면 뭐 좌우 윙백 다 영입해야 되고 센터백도 뭐 2명은 영입해야 돼. 왜냐면 일단 왼발잡이 센터백 보강할 거라고 얘기들이 계속 그쵸. 나오고 있죠. 물론 이 왼발잡이 센터백 영입하기 쉽진 않을 겁니다. 그쵸. 쉽지 않죠. 슐로터베이크는 지금 도르트문트 이적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고 바스톤이 절대 안 팔 거고 맞아요. 그바르디올 절대 안 팔 그쵸. 거고 예, 이렇기 때문에 왼쪽 센터백 영입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볼 배급 해줄 수 있는 센터백 영입도 물론 뭐 더프라이가 이제 조금 그래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있긴 하죠. 네. 근데 이것도 뭐 경쟁이 붙을 때니까 쉽지는 않을 텐데 보강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중원도 2명이나 보강을 한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토트넘이 구멍이 많은 스쿼드고 그렇죠. 사실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는 게 예. 사실 기적적인 순위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부임하기에는 네. 일단 윙백 자원들이 너무 구렸어요. 맞아요. 예, 콘테 감독과 좀 안 맞는 스쿼드 그렇죠. 자원들이 있었죠. 콘테 감독 축구하면은 어쨌건 윙백이 중심인데 예 윙백 풀백에서도 못하는 애들 데리고 윙백을 하려고 하면은 네. 뭐가 잘 안 되죠. 까놓고 말해서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구멍이 많은 스쿼드고 그럼 다음 시즌도 이제 데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토트넘이 다음 시즌 데뷔를 벌써부터 좀 시작했다. 예. 클루셉스키를 영입하면서 완전 영입을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 60억 정도 아끼니까 예.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챔피언스리그 확정이 되기 전에 빨리 영입을 해서 다음 시즌 이제 이적 작업을 조금 일거리를 줄여야 다음 시즌도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